이곳은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먼저 떠난 남편을 찾아가자. 남편 지 혼자 젊었을 때 얼굴을 하고 있다. 아니 지 혼자 젊은 시절 소속부입니다. 분명 생전에 지금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말해놓고 에? 이러고 있습니다. 해수 천국의 법률상 한 번 정한 나이는 돌이킬 수가 없었고 사후세계에서 평생 이 언밸런스한 나이 조합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짜자잔. 남편이 얼마 뒤 보여준 서프라이즈 선물은 젊은 새아네? 심지어 닥준 씨예요? 닥준 씨! 아니 눈앞에서 애정 표현을? 저 닥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다! 80세의 모습의 해숙과 젊어진 남편의 전생 초월 저세상 로맨스 JTBC 천국보다 아름다워 시작합니다. 사망하기 몇 달 전 불법 일수꾼들이 찾은 곳은 마더 헤레사를 닮은 해숙의 집. 뭐야? 당신이 장기환이 엄마야? 그런데요, 장기환이 안에 있지? 우리 규현이 지금 한강 갔는데. 그런데 해숙은 덩치들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갚을 능력도 없는 애한테 돈을 왜 빌려줘요? 안 갚은 놈이 쓰레기지. 받을 놈이 쓰레기인가? 심지어 쓰레기 낳느라고 애썼네. 정신 나간 패드립에 이러고 돈 벌는 걸로 너네 부모 대복 사들였니? 말빨로 그 돈으로 추석에 사과 사고 배 사가면 너희 부모 좋아하시대? 참교육을 선보이는 저세상급 깡다구를 보이는데 그럼 잘난 아줌마가 아들 대신 돈 갚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게 인지상정이지. 돈은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나 데려가서 너들 마음대로 써. 아 진짜 뭐 하자는 거냐고. 나 데려가라니까 10원 전 하나 나올 거 없는 집 그서 이렇게라도 한번 떠보자. 나 데려가. 가짜들 앞에서 진짜 관계를 선보이며 데려가라고. 결국 밟았네. 아들을 위한 헌신으로 나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봅시다. 가세요, 정말. 덩치들을 물러나게 만드는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사실 해숙은 자식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빚을 졌던 장기환의 앞에 만반의 준비를 마친 빼기. 거기서 너무 많이 먹었었다니. 해숙이 나타나는데 해숙의 진짜 정체는 나 사람도 죽여. 덩치들 전에 먼저 돈을 빌려준 선배 일수꾼이었죠. 비도 눈물도 없는 해숙의 뭐야? 어떤 게 나리노. 미쳐버린 칼솜씨는 배짱이 두둑한 채무자를 아이씨. 사색이 되어서 빤스런하게 만들지만 해숙이 마음 놓고 솜씨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안녕하세요. 이영애 앞에선 빤스런 따윈 있을 수 없었죠. 아니 형님. 그게 누님? 어이가 없네. 결국 환상의 채권자 듀오 앞에서 채무자는 전 재산은 물론 이게 다예요. 단거. 아니 뭘 단 거예요? 예? 김장까지 담그게 됩니다. 수아. 해숙은 일수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일수꾼이었고 사채업자들보다는 나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수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시장 주민들 입장에서 해숙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수없는 할망. 악인 그 자체였죠. 경멸과 멸시는 기본에 심지어 이거나 먹어라. 물세례를 맞는 게 일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아저씨 지금 물 뿌렸어? 아니 난 그냥 하지만 이런 기분 나쁜 상황에도 해숙은 미소를 잃지 않는 진짜 중에 진짜 일수꾼 났다고 내 돈 안 필요할 것 같아?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는 게 돈이야. 프로 정신을 선보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 해숙이 영애와 함께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아 이런다고 뭐 나쁜 기운이 없어져요. 말에는 기운이란 게 있어. 밖에서 듣고 뱉은 나쁜 말들 아저씨한테 묻혀가면 안 되잖아. 집에 들어가기 전 부정한 기운을 모두 소독하는 이유. 한평생 해숙만을 사랑해온 저 왔어요. 그녀의 남편 왔어? 침대 올릴게요. 고낙준을 위해서였죠. 젊은 시절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남편을 위해 평생 병수발만 들며 꽃다운 청춘을 보낸 해숙. 그녀가 가진 거라곤 남편의 보험금뿐이었기에 생계를 위해 보험금으로 일수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병수발이라고 생각했으면 힘들었지. 근데
여전히 날 놀리려고 저러고 있다 생각하면 덜 힘들어.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 몰래 일수를 하는데 뭐야? 저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채무자가 죽었음에도 난 여기 있어. 왜요? 장가집 이러고 갈 거야? 자신의 돈은 받아야만 하는 혜숙. 사람은 죽어도 빚은 남는 거야. 아이 그래도 도박하다가 빚진 것도 아니고 시집간 자식 어렵게 사니까는 병원비 빌린 건데 좀 나는 짠한데. 이렇게 마음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유족에게 그쪽 아버지가 나한테 일수를 썼거든요. 돈을 받아내는데 예? 그래서 빚 받으러 오셨어요? 돈을 썼으면 갚는 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돌이요? 그쪽 아버지가 나한테 쓴 돈이 총 37만 원이에요. 혜숙의 당당함에 치가 떨린 유족은 당장 돈을 갚아버리는데 그 와중에 고인을 위해 부조금을 내는 혜숙에게 당신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부조금 차단과 당신 그 돈 가지고 꼭 지옥 가! 내가 당신 지옥 가라고 빌고 또 빌 거야! 고투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꼭 지옥 가! 언제나 듣던 폭언과 멸시였지만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점점 느끼게 된 혜숙은 유족의 말이 가슴에 남고 천국이라는 거 진짜 있는 걸까? 아 있겠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럼 상처를 주고 산 혜숙은 지옥이라는 것도 있겠네. 사장님도 천국 갈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겠고 나한테는 착해요. 지옥 가겠네. 과거 영애가 어린 시절 네 빚 대신 딸 데려가는 거야. 그거 허락한다는 각서야. 얼른 지장 찍어. 보호받지 못하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다 일수를 하던 혜숙에게 구출됐었고 그렇기에 영애에겐 가족 이상의 의미였던 혜숙. 혜숙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천국으로 가길 바라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 어디든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남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돼! 그 순간 반려묘의 도발과 함께 지주여! 불길한 잠에서 깹니다. 황급히 집으로 향해 보니 세상을 떠난 건 남편이 아닌 혜숙의 애묘 소냐였죠. 혜숙이 남편과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려고 소냐가 목숨을 바쳐 낙주는 구했다고 생각하는 혜숙. 소냐 아저씨 지켜줘서 고마워.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며 소냐가 선물한 마지막 시간도 사장님 왜요?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또 이렇게 장난을 친다. 아 몰라요. 일어나든가 말든가.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헤어질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갔어. 길었다. 참 길었어. 마음은 아직 남편을 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낙준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오던 혜숙도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이제는 잘하네. 이렇게 영희에게 모든 가르침을 남기고 이승에서의 여행을 마칩니다. 가족 외엔 모두가 적이었던 혜숙은 오직 영애만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수상한 남자 이혜숙, 고인의 이름을 이혜숙, 이혜숙. 거침없이 3번 부르자 멈춰있던 혜숙의 시간이 다시 흐르고 그녀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나 죽은 거예요? 어머, 나 왜 이래요? 중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MG 저승사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지평자표계 고정하기. 우리 혜숙이 만나거든. 내 다리로 낙주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잘 걸어갔다고 얘기 좀 전해줘요. 아내를 생각했었죠. 끝까지 서로만을 위했던 부부는 우리 남편은 천국 갔겠죠? 몰라요. 나 지옥 가요? 이제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고 그냥 불안해서 그래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스스로 알 겁니다. 몸이 반응할 거예요. 지옥역에 도착해서 몸이 갑자기 움직이면 지옥 가는 거고 아니면 천국 가는 거고. 이제 저승행 열차를 타면 혜숙의 목적지가 결정됩니다. 잠시 후 열차 지옥역에 도착합니다. 혜숙은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자신이 지옥행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혜숙이 도착한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뭘 내려놔? 돈, 명예, 사랑 등 모든 미련을 내려놔야 하지만
천국은 입장이 가능했는데 해숙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죠. 그렇게 미심쩍게 첫 관문을 통과하자 해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 천국 공무원들의 개별 상담 시간. 안녕하세요. 45년생 이혜숙 씨 맞으시죠? 네, 서명해 주시고. 앞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칙 몇 가지를 전해 듣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란.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뭐? 단, 한 번 정한 사람은 바꿀 수 없고요. 천국에 없어도 같이 살 수 없으세요. 물론 상대방이 원치 않으셔도 같이 살 수 없으세요. 고낙준 씨는 어디 있어요? 고낙준 씨요? 40년생 고낙준 씨 천국에 계세요. 다행이다. 그럼 고낙준 씨는... 다행히 낙주는 이혜숙 씨 고르셨네요. 같이 살 수 있으세요. 해숙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라란. 천국에서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단, 한 번 정한 나이는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으세요. 그런데 남편 만난 25이 날려나. 하루같이 살면은 하루 더 정이 쌓여서 예쁜 건가? 지금이 우리 마누라 제일 예뻐요. 남편의 말 때문에 저 80이요. 네, 80이요? 천국 역사상 거의 없는 진짜 80이요? 네? 이런 경우가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잠시만요. 80의 나이를 선택하는데 이게 뭐예요? 80세 이상 선택한 분들한테만 드린 나레이션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직접 힘들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신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소리. 그렇게 이상한 기계와 함께 해숙은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 남편을 만나면 무엇부터 할까? 손을 맞잡고 그립던 얼굴을 실컷 보고 나서 그와 진하게 키스를. 결국 천국에 도착하는데 이혜숙 씨 일어나세요. 선물처럼 받게 된 천국에서의 삶은 그래, 그럴 사람이 아니지. 날 잊을 리가 없지. 생각보다 선물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혼자만 젊은 모습을 한 남편과 그런 젊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혼자만 나이든 자신. 여보. 에? 분명 지가 지금이 제일 예쁘다 해놓고 해숙. 혼자 젊은 모습이라니. 여보, 나 당신 보여줄 거 있다. 평생 부부를 올감했던 다리가 이제는 자유로워졌음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었던 낙준. 이제 좀 후련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울적했던 해숙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 살 것 같아. 여보 업혀봐. 아유, 갑자기 무슨 됐어. 아 왜 내가 여보 업어주고 싶어서 그래. 업혀봐. 아유, 됐어. 다 늙어서 무슨. 해숙이 너만 늙었다. 뭐라고? 아 빨리 여기 업혀봐. 마지못해 남편의 등에 업혀 꿈에 그리던 순간을 즐기려 하는데 엄청 좋지. 우리 꼭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잘 어울리네. 엄마와 아들. 이런 씨. 이게 무슨 소리야? 내려. 자꾸만 마음의 나레이션이 초를 치고 좋았어. 진짜야. 효도받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남편의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 않다는 걸 계속 일깨워줍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나 이거 말로 만들었던 건데 이거 80 먹은 노인네들한테만 준다. 집에 나가. 나 피곤해. 해숙과 젊은 시절 나눴던 얘기를 기억해서 그녀만을 위한 집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던 낙준. 하지만 이거. 낙준의 혈기와 해숙의 기력은 나 좀 쉬고 싶은데. 쉬어. 너무나 차이가 컸죠. 병수발을 하느라 보낸 젊음이 아깝지 않던 해숙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자신의 나이든 모습이 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불렀어? 아니 또 그 와중에 기는 좋습니다. 모두 젊고 건강함을 즐기는 천국에서 혼자만 나이든 모습인 게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고 왜 나만 이런데? 이딴 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지옥에 나왔겠다, 이 나쁜 자식아. 이곳에서 자신의 모습은 지옥보다 더한 형벌처럼 느껴졌죠. 혹시 나 잘못 온 건가? 오히려 그 편이 말이 된다. 잘못 온 거면 누가 나 잡으러 오나 그래? 그때 해숙을 감시하는 왜 저렇게 쳐다봐? 수상한 여인. 왜? 뭔데? 수상한 여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고 이건 선전포고다. 싸움을 걸면 상대해주는 게 이 바닥의 룰. 일소왕 해숙은 걸려오는 시비를 결코 피하는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이 건조해지는 건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눈물. 누가 물어봤냐고. 다음날 천국 공무원인 남편의 손에 이끌려 여기야? 그 오리엔테이션 한다는데. 천국 설명회를 들으러 가는데 그 순간
해숙을 맞이하러 온 신?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 좀 다시. 잠깐만요. 이거 에코 좀 빨리 꺼봐. 은 아니었고 천국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원래 직급 높은 공무원들은 저렇게 빛이 나. 약간의 해프닝이 마무리된 후 엄청난 수의 CCTV 방으로 오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저지르는 일들을 여기선 다 잡아내요. 이승에서 일어나는 미제 사건까지 천국은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해숙의 일수 사실도 천국에선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다들 죽어보셨죠?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분위기만 있을 줄 알았던 천국. 예.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엄격한 법이 있었고 이건 안 돼. 시기, 분노, 질투, 거짓말 그 어떤 따스한 협박도 안 돼요. 천국 여기저기 CCTV가 없는 데 없어요. 다 알아. 정 궁금하면 한번 시험해보고 지옥에 법을 어기면 천국 주민이어도 언제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공포가 밀려오는 해숙. 해숙은 천국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며 살았었다. 이어서 천국의 식사 시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만큼 돈이 쌓이고 그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런 것도 나와? 여기는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나온다. 해숙은 겁이 났다. 내게도 쌓인 돈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대보는데 그 결과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도 된다. 돼. 의외로 성공이었죠. 마치 천국에 있어도 된다는 합격을 받은 것 같아 해숙은 잠시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읽었는지 여전히 귀엽. 스윗 멘트 투척. 당신은 아이고, 무슨 하나도 안 반갑네. 해수개 까까까뀨. 아유, 지 건전지 언제 살아? 화이팅. 화이팅. 갈게. 다음 날도 OT에 참여하려는데 여전히 적응 안 되는 젊은 분위기. 스릴러를 살다가 갑자기 교육방송이 되니까 이건 적응하기가 영... 그때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발견하곤 무작정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좀 이상했는데 냄새가 나나? 냄새를 맡는가 하면 던진 공에 단체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사실 여기 있는 특이한 사람들은 이제 통과했다고 하니까 잠시만 대기하실게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먼저 떠난 강아지들이었죠. 혹시라도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나이든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었고 호두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너 뛰는 거야 이제? 형이야 벤지야. 저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기 근데 고양이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헛걸음을 했다 생각하는 해숙의 앞에 다시 나타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도 아니 잠깐 고양이상이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수상한 여자의 정체는 소냐? 왜 이렇게 못 알아봐? 어머, 소냐. 낙준을 살린 고양이 소냐였죠. 근데 엄마 왜 그대로야? 뭐가? 생긴 거 말이야. 소냐도 해숙의 외형에 네가 봐도 이상해. 택폭을 꽂으며 지금 다들 당신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해? 얼른 가자. 해숙을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당신 내 맘을 알아? 낙준은 아내를 위해 민원을 넣어보는데 그래도 좀 예외라는 게 있지 않나요? 예외가 있으면 왜 사정고시가 있겠습니까? 역시나 한 번 정한 외형은 바꾸기 쉽지 않았고 젊게 못 바꾸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나만큼 늙게 바꾸는 건 돼요? 그 규정집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버립니다. 왜?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결국 애처가 낙준은 그럼 차라리 저를 늙게 만들어 주십시오. 눈물까지 흘리며 아내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고 뭐냐? 다행히 그 덕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미안해. 나 그거 다 아는데 모두 알고 있었고 내 모른 척했어. 혹시라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만 하며 나몰래 울음을 삼키며 지내온 낙준의 세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매일같이 그냥 당신 우산 챙기라는 소리밖에는. 어쩐지 당신 피해본 다 틀렸었어.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자 얼어붙어 있던 해숙의 마음은 금세 녹게 되는데 여기 천국 맞네. 그 시각 해숙에 대한 그리움에 파묻혀가던 영애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게 되는데 우리 영애니? 그런데 우리 딸 사장님 맞아요? 같은 영애. 선무당이었고 순수한 영애는 선무당에게 속아 너 나 업어주러 올래? 갈게요. 당장 갈게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죠.
한편 남편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란 걸 깨달은 해수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짜자잔! 한순간에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보여준 게 젊은 아가씨였고 누구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혹시 고낙준 씨? 예, 그런데요. 낙준 씨예요? 낙준 씨! 아니, 준비한 게 예. 이거였냐? 저 낙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다! 잠깐만. 여보. 야, 고낙준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해!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남편이었다! 까는 소리 알고 있어! 이곳은 천국에 있는 기억의 방. 천국 거주를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천국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공간이었는데 성취할 건 성취했는지, 만족했는지, 아쉬웠는지, 그리고 기뻤던 순간들, 또 아팠던 순간들까지요. 그렇게 일수군 출신 해수군 생전의 기억 속으로 준비되셨나요? 네. 접속합니다. 혜수가 금은밤에 저쪽 저수지에 가면 어떤 여자가 울고 있대. 어린 시절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 위험한 저수지로 향했던 해수. 엄마 보고 싶어서 이 집 찾지 말라고. 엄마. 잊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예, 어서 나와. 이거 신어봐라.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없었기에 남자는 한 번 갔다 온 거 흉도 아니야. 고생하지 말라고. 부잣집에 선배린 거니까 잘하고. 홀로 자라며 겪어온 서러움들, 그리고 그런 서러움을 치유해준 소중한 사람. 저기요. 부잣집에 강제로 선보러 가는 자신을 막은 아 참. 양관식 아니 남편 고낙준. 내가 한참 불렀는데 저기요라고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그쪽한테 반했거든요. 외롭던 자신의 인생을 화양연화 같은 순간으로 만들어준. 저 지금 선보러 가는 중이라서. 그쪽은 버스 타고 하고 나는 뛰어서 갈게요. 대신에 내가 먼저 도착하면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겁니다. 남편 낙준. 결혼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항상 최악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낙준이 있었기에 낙준이 하반신 마비가 와도 당신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이 순간을 떠올리며 간병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초면에 실례인 거 알지만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남자라면 절대 포기 못하는, 아니 포기하면 100년은 후회할 것 같은 순간이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지금입니다. 잡아요. 아니 지금 뭐하는?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어떤 지옥에서도 손을 내밀며 천국을 안내해준 낙준. 그렇게 죽은 뒤에도 변함없는 것 같은 낙준은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다른 여자를 데려왔고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여기랑 지상을 오가는 지하철을 타. 내가 처음 출근을 하는데 선배들이 그랬거든. 열차에 타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미 이 멘트에서 이미 아내에게 사형 확정이었지만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옥행위 확정인 수상한 여자를 굳이 도와준 낙준. 이거 예쁘니까 도와줬지?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제 오해 풀렸지? 나 그렇게 온 거구나. 어쩐지. 이 인간 여전히 지가 잘못한 걸 모른다. 지 입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꾸 눈이 가고 밑줄 신경 쓰인다. 밑줄. 나는 늙고 쟤는 젊고 이뻐서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냐? 여전히 예쁘세요, 할머니. 이 순수함에서 나오는 폐악질에 이거는 이쁘다는 말에 집중해. 이쁘다. 아 이거 자꾸 아까부터 누구 보고 할머니래. 사모님. 한마디가 해숙을 긁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어디로 가면 되죠? 모든 기억을 잃었고 기억나는 거라고는 가르쳐주신 이름 고낙준.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고낙준. 네 이름만 기억을 한다. 이분이 자기 멋대로 내 이름만 기억하는 거고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갈 곳이 없는 한지민을 닮은 여성은 해숙과 함께 살게 되지만 열받은 해숙의 분노를 모두 받으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마당에 떨어진 수상한 돌.
이 돌 속에선 며칠 전 해숙이 욕을 했던 장면들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는데 당신 이거 알지? 이거 포도알이네? 우와, 나 이거 실물 처음 봐.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천국에서 나쁜 짓 하면 막 떨어지는 거거든. 가만 있어봐. 이거 여기 쓰면 붙이는 판도 있다는 건데. 저기 있다. 저기 붙이는 판. 저기다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도 그런 거 하잖아. 가만 있어봐. 이거 다 채우면 막 이게 지옥 간다 그러. 근데 이건 누구 거게? 천국에 오자마자 각종 기록들을 달성. 내 거다. 내가 누구 덕에 지옥 구경을 다 해보겠네. 하긴 다들 남편 잘 둬봤자 기껏해야 스위스, 일본 온천 여행이나 가보겠지. 누가 지옥을 가보겠어, 안 그래? 이제 지옥까지 남은 포도알은 단 2개였죠. 그렇게 해수의 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낙주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름 몰라요? 기억이 없어서 이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뭔 소리예요? 여기 오는 사람은 기억이 없을 수가 없지. 그녀는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치, 나도 이제 건너 들은 거라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난 또 우리 낙준 씨가 혹시 만났나 했네. 안 그래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탈자가 생긴 것 같아요. 이탈자일 수 있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잡히면 가중 처벌로다가 그냥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던데.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 집에 오자 더 무서운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녀왔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하루 종일 데이트만 한 두 사람. 사모님,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제 이름 소미예요.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아니 그 와중에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숙은 포도알 4개라는 역대급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천국 교화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주여, 드디어 목마른 저에게도 담비 같은 성도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교화 수업을 들으러 온 해숙은 예배가 시작되자 딥슬립하게 되는데 밥만 치워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예배도 안 보고 잠만 주무셨는데 양심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포도알을 받아오셨겠구나. 무슨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뭐요? 목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 지은 자들이 다 나에게 오라며요. 얼핏 또 들으셨네. 무거운 짐진 자,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다시 오나 봐라. 그렇게 나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 여보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던 건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소미였고 나 더는 못 참아. 당장 내보내. 어디로? 어디든 그걸 당신 신경 써야 하는데. 계속 소미를 감싸주는 남편의 태도에 질리게 되고 됐어. 당신 편한 대로 살아. 젊어진 남편의 새 삶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는 해숙. 누굴 찾으신다고요? 한경자요. 관계는요? 엄만데. 해숙은 보고 싶던 엄마를 찾기로 하는데 천국에 계시네요.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그쪽 분이 원하셔야지 주소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 규정이라서요. 소문 아직 안 돌았나? 몇백 년 만에 포도알 떨어진 거 그것도 내 알식이나. 그게 누구 때문에 떨어졌을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여기도 아프고 다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숙의 수금 스킬이 발동하며 전국 최초의 협박을 선보이는데 는 바로 상담행.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이 말 한마디면 본인의 화도 좀 줄어들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줄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엄마의 천국. 그곳에서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여보세요? 어머, 우리 해숙이니? 나이 든 해숙을 알아봅니다. 엄마, 우리 해숙이가 이렇게. 엄마. 엄마는 우리 해숙이가 이렇게 와줘서 기뻐. 나이 든 딸의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엄마의 밥을 얻어먹고 이거지 된장찌개는. 난 평생 음식을 해서도 이 맛이 안 난다. 엄마가 된장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고서방이랑 먹어. 왜? 고서방이랑 싸웠어? 고소박이랑 싸웠어? 엄마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해숙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남들 남편 형사하고 친정 갈 때 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참았었어. 미안해. 다 엄마 탓이야. 그간의 서러움이 터져나오며 해숙이 모르고 살았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보입니다.
한편 천국과 이승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던 낙준. 이승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움을 천국의 우편으로 전달한 게 그의 일이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꿈에 나오게 해주세요. 당신 거기서 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이렇게 남의 마음만 챙기지 말고 그때 센터장의 조언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낙준이 놓치고 있던 걸 알게 해줬고 낙준 씨가 여기 왔을 때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아직 밑에 있는 해숙님을 걱정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덕에 해숙에게 용기를 내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아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해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가 누그러지고 나 귀한 딸인 거 봤지? 앞으로 잘해라. 이것도 찰림보다 질긴 인연이겠지. 그렇게 다시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한 해숙은 눈칫밥을 먹으며 숨어 사는 소미에게 운정을 베풀어 봅니다. 마음을 연 해숙의 태도에 소미는 눈물이 나고 그쪽도 뭔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인연인간 몰라도 내 집처럼 있으란 말은 못해요. 근데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쪼그라 있지는 마요. 지옥과 같던 천국이었지만 해숙이 손을 내미는 순간 소미에겐 다시 천국이 찾아왔죠. 다음 날 아직 기억을 찾지 못한 소미를 찾아온 고양이 소냐. 혹시 저를 아세요? 소냐는 소미를 아는 눈치였고 나 아는 거 맞죠? 아는 사이 같아요. 맞죠? 뭐야?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는 사이죠? 그때 하는 짓이 고양이 같네. 나 고양이 맞아. 그럼 혹시 고양이가 아는 사이라면 나도 고양이였나요? 소미도 동물 출신일 수 있다는 뜻. 그럴 리가. 고양이는 똑똑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하지만 소냐는 나비의 정신이 팔리고 둘이 무슨 고양이 새끼들 마냥 노네. 신기하네. 소냐 원래 낯선 사람 싫어하지 않나? 그러게 워낙 집순이라 나랑 영애밖에 모르는데. 잘 거면 미리 자요. 예배 드릴 때 자지 말고. 충분히 자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전능하사 둘잔 렛츠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둘잔 렛츠고! 오늘도 어렵게 교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해숙을 소미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산 안 가지고 가셨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다기엔 너무 맑은 하늘. 금방 쏟아지겠네. 그죠? 술 먹고는 가요. 밥 차려줄게. 그렇게 해숙의 손에 이끌려 뭔가 강아지처럼 산책을 하게 된 소미는 시민이 날린 셔틀콕을 완벽 방어에 성공합니다. 우산 방어 기술은 직원인 영에게만 전수한 해숙만의 특급 비기. 설마 배운 적 없는데 그냥 한 건데. 그날 밤 소미의 방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존재. 나야. 이는 악몽이었고 악몽을 꾼 소미는 자연스럽게 해숙의 곁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곤 해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다음날 자신의 곁에서 잠든 소미를 보고 놀라는 해숙. 이 자세 역시 어린 시절 영애가 하던 행동과 같았고 귀신 꿈꿨어요. 소미에게서 자꾸 영애가 보이자 혼자 두고 다니기가 마음에 쓰인 해숙. 아유 왜 저러고 있대. 교회 가세요? 같이 나서던가. 진짜요? 네, 저 갈래요.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알아요. 거긴 나쁜 짓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실수할 때 행동까지도 영애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진짜 누구 같네. 혹시 죽었을 때 기억 없어요 아직도? 네. 이렇게 오늘도 수업을 마친 해숙.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목사님 도장 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잠시만요. 왜요 왜?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 받으실 땐 참 상냥하십니다. 그래야 찍어주시니까. 도장을 받는 순간 표정이 바뀐 프로 정신. 무슨 일수도장도 아니고. 한편 해숙이 소미의 손을 잡고 온 곳은 주민센터. 혹시 소미의 정체가 기억을 잃은 영애가 아닐까 싶은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여기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이름이 이영애. 그런데 있네요? 근데 주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혹시 지옥에 계신? 지옥에 가야 할 소미가 익숙했던 낙준, 그리고 본능적으로 구해지며 여기까지 오게 된 소미.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애라는 거죠? 이 영애? 보는 순간 내가 정이 가더라고. 처음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았었다. 저 그러면 그 영애 저 맞는 것 같아요. 소미는 영애 시절 기억을 주입받으며 영애로 살아가길 결심하는데 얘 영애야. 영애? 어디가 영애야? 여기 천국이잖아. 나이도 마음대로 바꾸고 소녀도 사람으로 바꾼데 이 포장지라고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 아이 그래도 이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데. 그건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지. 센터에서도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대잖아. 그건 뭐야? 얘가 지옥 가려다 끌려왔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영애는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애야. 예? 얘 영애 맞아. 영애야 밥 먹자. 세상에. 사장님. 하지만 지옥 이탈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며 낙준은 소미의 정체에 의구심이 드는데 주변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즉시 지원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네, 사장님. 다음 날도 소미는 숨막히는 메소드 연기를 하며 완벽한 영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교회는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기본이 60시간이란다. 남복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목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애가 어찌나 까탈스럽고 싸가지가 없는지 그것뿐이야. 생긴 것도 어떤지 아니? 뭐야? 목사의 뒷담을 하다가 추가되는 포도알. 이란 씨. 이제 남은 것 단 하나. 너 보고 이렇게만. 내가 또 콩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와, 저 콩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럼 어째 콩부터 좀 불려봐. 근데 이렇게 오늘도 옷이 젖으셨네요. 이렇게 오늘 예배는 콩 불리기로 대체되는데 저게 나도 참 버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 돌도 안 돼. 엄마 아빠 죽고 날 키워준 사람을 알고 보니까 아빠의 조강지처였다네. 그러니까 내가 첩의 자식인 거지. 겨우 나 좋다는 남자 만나 결혼해서 좀 편히 사나 했더니 이제 못 걷는데. 각자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저는 뭐 별거 없는데. 생전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하게 된 세 사람. 철지는 생전 만물상을 운영하며 아픈 아내를 홀로 보살펴왔고 지루했지. 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시절. 아이고.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세상은 철진을 가만두지 않았죠. 박철진 씨, 대장암 4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만 두고 홀로 죽을 수 없던 철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천국에 온 것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옷이 매번 젖어 있었구나.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들은 이탈자 장소 확정, 체포조 속히 투입바랍니다. 비상이 걸리고 같은 시각 불길한 기운을 느낀 소민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벽장에 숨는데 이탈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안에 인질이. 우리 마누라만 천국 왔다는 거 확인되면은 천국 공무원들이 애타게 찾던 이탈자의 정체는 다시 지옥 갈 겁니다. 소미가 아니라 철진이었죠. 다시 가서 제가 지은 죄 하나도 빼지 않고 벌 다 받을 거예요. 다시? 지옥을 가신다고요? 이탈자 박철진, 당장 무기를 버리고 돌아와라. 그 순간 전 아내를 꼭 만나야 해요.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인질에 대한 해석. 박철진 씨, 철진 씨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야. 철진 씨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 아내분의 의사를 물어보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결정권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 마누라 천국에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특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주는데 뭐 어쩔 수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서 더 이상 버티면 철진 씨는 이곳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철진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소멸을 시키려 하는데 그때 천국과 이승의 메신저 낙준이 박철진 씨 앞으로 온 소포도 있습니다. 철진의 추억을 배달하는데 이 소포는 제가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체부인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철진 씨, 소포 왔습니다. 과거 바쁘게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러네 젓가락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놓지 못했던 뜨개 바늘. 괜찮아요. 뒤늦게 전달된 아내의 마음이 철진이 더 큰 잘못을 하지 않게 도웁니다. 결국 철진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 콩국이라도 헤매기고 보낼걸.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어딜 갔나 여기서 뭐해? 무서웠어요 사장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소미. 아니 어쩌다 애기가 됐냐 우리 영애가. 영애야. 그런데 진짜 영애는 어딘지 모를 천국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소미의 미스터리한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